내 인생은 내 책임입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해냅니다. 조금만 귀찮거나 어려워 보이는 일이 생기면 도중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또 금세 포기하고 무사한 일에 빠져 수박 겉핥는 식의 지식을 얻는데 만족합니다.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는 이런저런 난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게으름은 노력하느니 차라리 바보가 되고 무식함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조금만 일이 어려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지를 갖고 부딪혀 보면 할 수 없는 일은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려운 일을 불가능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변명하려고 그런 식으로 단정해버립니다. 어려움을 느끼거나 귀찮은 일을 만나더라도 머뭇거리거나 쉽게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던 일도 열심히 노력해 하나씩 이겨나가다 보면 점점 수월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분발해서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을 철저히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들이 버릇처럼 할 수 없을 거라는 체념 섞인 말을 나만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쏟으면 못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집중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곧 나는 게으름뱅이라고 고백하는 거나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인데도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세상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혼동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에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하찮은 것에 허비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은 누구와 만나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입은 옷만 쳐다볼 뿐 그의 역량과 인격에는 도무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연극 관람 중에도 내용보다는 무대 장식에 정신을 빼앗깁니다. 일에 대해서도 정책의 목적과 영향을 판단하기보다 형식적인 면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의가 산만하고 예의를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짓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정신이 산만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정신을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사람은 저마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성격과 태도에 대해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제대로 터득하기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남들한테 존경을 받으려면 경의를 품게 할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아무 일에나 참견해서 수다를 늘어놓고 야단스럽게 웃고 쓸데없는 농담이나 해대며 익살맞게 행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작정 부침성 있게 구는 것은 위엄을 갖춘 태도가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행동하면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오락은
대부분의 젊은이가 한 번쯤 부딪히게 되는 암초와도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자신에게는 나침반도 없고 키를 조정할 지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했던 즐거움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명예롭지 못한 상처만 입은 채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 능력에 맞게 행동하세요. 꼭 돈 문제에만 한정 짓지 말고 모든 일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관심 가질 가치가 있는 것만 수용하세요. 쓸데없는 데까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물을 뭐든지 크게 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벼룩이 코끼리로 보입니다. 더 큰 사물인 경우에는 지나치게 확대해서 보는 바람에 아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지나치게 아끼고 인색하게 굴다가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예에 속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수전노라고 놀림받는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한테도 이롭지 못한 짓을 저지릅니다. 자기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볼 줄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이 지나치게 관대하면 상대방을 응석바디로 만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절약이 지나치면 인색해지고 용기가 지나치면 만용을 부리고 신중함이 지나치면 비겁해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결점을 갖지 않기 위해 노력하거나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유념하는 것도 좋지만 장점과 덕행이 엉뚱하게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부도덕한 행위가 좋게 보일 리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다 그런 모습을 목격해도 무의식적으로 외면하며 관여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부도덕한 행위가 사람들의 눈을 속일 만큼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자기 지식만 믿고 남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또 결론도 혼자 내려버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강요를 당한 사람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독단적인 사람의 말을 순순히 따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침묵을 지켜도 속으로는 맹렬하게 저항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많이 배울수록 겸허해지세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남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도 함부로 말을 자르거나 묵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의 견해를 진지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어디서든 겸허한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솜씨 좋은 기술자와 비슷합니다. 연설자는 청중의 기호를 맞추고 기술자는 고객의 기호를 맞추어 줍니다. 일단 방법을 터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청중을 만족시키고 싶다면 청중이 원하고 기뻐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청중이 연설자를 따라와 주길 바라지 마세요. 청중을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좋아하고 인정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히 자신들이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일 것입니다. 인간이란 그렇게 이지적이거나 이성적인 존재만은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 쉽게 좌우되고 나약하게 무너져 버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유능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도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유능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점은 없어도 결점이 적다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가능하면 상대방의 성격이나 상황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두서없이 떠오르는 대로 말할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씨가 고약하고 못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해야 현명할까요? 그럴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지니고 있음직한 장점을 칭찬하거나 단점을 옹호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상투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틀림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기뻐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무슨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준 일이 나를 기쁘게 했다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했을 때 마음이 기뻤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도 다른 누군가한테 똑같이 대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좋아할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가능한 한 자기 얘기는 많이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 얘기를 시작하면 알게 모르게 온갖 허영심과 자존심이 발동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쑥 끼어들어 자기 얘기를 시작하더니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정말 좋을 게 없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보다 더 교묘하게 자기 얘기를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자기가 지금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마치 고민을 털어놓듯이 시작합니다. 그 다음 그런 비난이 얼마나 부당한가에 대해 열변하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틈틈이 자기의 장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결점을 결점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려고 교묘하게 말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도 높은 비난을 받고 예상치 못한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자기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자기 얘기를 늘어놓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더 나아 보입니다. 최소한 가벼워 보이지 않고 어떤 장점이 숨어 있을 것 같은 인상을 풍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괜한 질투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문에 관심을 갖거나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소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순간은 즐거울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로울 게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를 모함하면 모함을 한 그 사람만 우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 웃지 말아야 합니다.
큰 소리로 웃는 것은 대수롭지도 않은 시시한 일에서만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분별 있는 사람은 남들을 바보처럼 웃기지도 않고 자신도 바보처럼 웃지 않습니다. 웃을 때는 경박하지 않게 웃으세요. 주변이 떠나갈 듯 크게 웃는 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그 모습은 천박해 보일 뿐입니다. 짓궂은 장난이나 우발적 사건을 보고 폭소를 터뜨리는 것 말고 좀 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즐거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소한 배려가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만드는지 잘 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소한 배려를 베푼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들고 이후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 호의를 갖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먼저 그의 장점과 단점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분을 칭찬하세요. 사람한테는 누구나가 수긍할 만한 장점이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심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장점에 대해 칭찬을 받으면 매우 기쁜 법입니다. 한 사람의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호감이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기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말하고 움직이고 옷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같습니다. 다른 것은 그 방법과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먹는 게 좋은 인상을 주고 또 나쁜 인상을 주는지 잘 살펴보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기 좋은 자세로 앉으려면 우선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합니다. 부드럽고 편안하게 힘을 뺀 상태로 자연스럽게 앉아야 합니다. 만일 생각만큼 잘 되지 않으면 평소에 자연스럽게 앉는 연습을 해보세요. 사소하지만 우아한 몸동작은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아한 동작 하나가 사람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키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이란 원래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릴 때부터 잘 자라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거기에 드는 수고와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교육은 한 인간을 타고난 자질 이상으로 발전시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경험을 통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전무한 어린아이에게 선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선을 실천하는 일이나 사람을 존중하는 일은 결국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도록 도와야 합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대할 때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사회적 신분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집니다. 그것을 일부러 들먹여서 하찮은 내 자존심을 충족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친분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또 친하면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때 자제심이나 예의를 모두 무시하고 지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서로를 미워하고 경멸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일은 예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부드러운 언행과 강한 의지를 모두 갖추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 중에는 지나치게 혈기왕성하고 무엇이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성격이 지극히 내성적이라면 목적을 이룰 수 있겠지만 대부분 상대의 반감만 사서 끝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감정이 악화되어 자신도 모르게 무례하고 거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감정을 잘 통제하며 최대한 언행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동등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감정이 폭발하려고 하면 진정될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감정의 변화가 노출되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 감정을 노출시키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태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보다 태도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는 태도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상대에게 악감정을 불러일으켜 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말하는 태도에 따라 상대의 마음이 얼마든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정, 말투, 어휘 선택, 태도 등이 부드러우면 자연히 분위기 또한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부드러움에 강한 의지가 보태어지면 위험이 풍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누구든지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감정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절대 말이나 표정으로 나타내지 마세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감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은 추구할 가치가 있고 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하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뤄냅니다.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필수 조건은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신중하게 맺은 친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 반드시 성공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친분 관계는 크게 대등한 관계와 대등하지 못한 관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등한 관계는 능력과 소질이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의 이익을 동등하게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이런 경우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확신이 서야 성립되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는 시기와 증오, 질투와 원한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많지만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의 열매를 가로채려는 교활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늘 온화하기만 해서는 험난한 세파를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은 친구로 변하는 게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한테도 정중하게 대해야 하고 친분을 나누는 사이라고 해도 신중하게 처신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